저는 지금 52살입니다. 아내와는 26에 만나 27에 결혼했으니 벌써 25년째 함께 살고 있네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고요. 제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가고 주말엔 아내랑 마트 가고 명절엔 친척들 만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 오는 밤만 되면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천둥 치는 소리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빗소리만 들려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밤이 자꾸만 떠오르거든요. 4년 전 그날 밤이요. 아무도 모르는 저만 기억하는 그날 밤 말입니다. 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였을까요? 그때부터 아내랑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엔 밥 먹어 하고 저녁엔 씻었어? 하고 그게 전부였죠. 손도 잘 안 잡게 되고 같이 TV 보면서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렇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서로한테 잠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것도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끝나고 나면 각자 등 돌리고 자고 아침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4년 전 여름이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미영이 좀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줄 수 없을까? 미영이요. 아내 쌍둥이 동생이죠. 일란성이에요.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어릴 땐 구분이 안 됐을 정도래요. 근데 성격은 좀 달랐어요. 아내는 침착하고 차분한 편인데 미영이는 좀 더 활발하고 감정 표현도 솔직한 편이었죠. 결혼도 아내보다 먼저 했고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했나 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간 계속됐다고. 결국 이혼했어요. 미영이가 직접 서류 들고 법원 갔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남편이 회사 이름으로 다 빼돌렸나 봐요. 그래서 미영이는 갈 곳이 없었던 거죠.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는 외국에 나가 계시고 그러니 아내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있을 건데?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한두 달 아니면 좀 더 일단 마음 추스르고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 집 방도 하나 남아 있었고 애들도 다 독립했으니까요. 그렇게 미영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내랑 진짜 똑같더라고요. 헤어스타일만 다르지 키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옷 입는 스타일만 좀 달랐어요. 아내는 수수한 편인데 미영이는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죠.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영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했거든요.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랑 똑같은 얼굴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눈빛, 표정, 뭔가 달랐어요.
미영이는 이혼 후유증이 심했나 봐요. 밤마다 악몽을 꿨대요. 자다가 비명 지르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기도 하고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죠. 언니, 나 요즘 잠을 못 자겠어. 자꾸 그 사람 꿈꾸고 무서워서 깨.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힘들어 보였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미영이 돌보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영이가 오늘 또 악몽 꿨대.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 우리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될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근데 아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그래서 그래, 오늘 하루만이라고 했죠. 그날 밤 미영이가 우리 방으로 왔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 아내랑 똑같은 잠옷이었어요. 아내가 자기 거 빌려준 거죠. 침대는 퀸 사이즈였어요. 셋이 눕기엔 좀 좁았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는 가운데 누워. 미영이가 벽 쪽에서 자면 또 무서워할 것 같아. 그렇게 됐어요. 제가 가운데, 왼쪽에 아내, 오른쪽에 미영이. 불을 끄고 누웠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더라고요. 양옆에서 똑같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내 숨소리인지 미영이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 쪽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거죠. 피곤했나 봐요. 금방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오른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미영이었어요. 살짝 몸을 돌리더니 제 쪽을 보는 거예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숨소리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이 느껴졌어요. 제 손등 위에 살짝 올려진 손. 따뜻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 손을 치울 줄 알았는데 안 치웠어요.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등에서 손바닥으로, 손바닥에서 손가락 사이로.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이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손가락이 맞닿았어요. 서로 깍지를 낀 것처럼.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요. 왼쪽에선 아내가 자고 있고 오른쪽에선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있고 그날 밤 그것만으로 끝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영이는 이미 방에서 나가 있었고 아내도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았어요. 미영이가 우리 방으로 왔고 제가 가운데 누웠고 아내는 금방 잠들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미영이와 저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손만 잡았어요. 그 다음엔 팔이 닿았고 그 다음엔 다리가 닿았고 매번 아내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요. 미영이도 저도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끼기만 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천둥도 쳤고요. 아내는 평소보다 더 빨리 잠들었어요. 낮에 회식이 있었대요. 술도 좀 마셨나 봐요. 미영이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었어요.
귓가에서 속삭이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말은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긴장감, 기대감,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손이 제 가슴에 올려졌어요. 심장 뛰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엄청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미영이 허리에 손을 올렸죠. 그때 번개가 쳤어요. 방 안이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 짧은 순간 미영이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선을 넘었어요. 아내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요. 천둥 소리에 묻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끝나고 나서 미영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고마워.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고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책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고, 옆에서 아내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반대편에선 미영이 숨소리가 들렸고, 아침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미영이는 우리 방으로 왔어요. 아내는 매번 금방 잠들었고, 저와 미영이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았죠. 말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눈빛만으로, 손길만으로, 숨소리만으로.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낮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부, 오늘 언니 늦게 온대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저는 그래라고만 답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미영이 혼자 있었어요.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바로 껐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둘이서요. 아내 자리는 비어 있었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밤에만 가까워졌지. 낮에 마주 앉아 밥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미영이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형부는 언니랑 결혼하고 후회한 적 없으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형부 표정 보면 요즘 행복해 보이진 않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후회? 글쎄요. 후회라기보다는 무감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 것 같았어요. 후회는 아니야. 그냥 익숙해진 거지.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도 그렇대요. 형부한테 익숙해졌다고. 근데 그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모르겠대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영이가 뒤에서 안았어요. 갑자기요. 저는 멈춰 섰고 미영이는 제 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형부, 나 이상한 거 알아요. 언니 남편한테 이러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집에 오기 전까지 저희는 거실 소파에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커튼도 안 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끼면서요. 아내가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재빨리 떨어졌어요. 미영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왔어? 라고 말했고 아내도 평소처럼 응, 피곤해 죽겠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도 미영이는 우리 방으로 왔고 아내는 금방 잠들었고 저희는 또 어둠 속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미영이는 집을 구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내도 딱히 재촉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셋이 사는 게 일상이 됐어요. 낮엔 각자 일하러 가고 저녁엔 셋이 같이 밥 먹고 밤엔 그렇게 지냈죠. 근데 점점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뒤척이는 거예요. 그때 미영이랑 제가 딱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몸을 떼었는데 아내가 눈을 살짝 뜨더라고요. 어둠 속이라 잘 안 보였겠지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물물 좀. 저는 재빨리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아내한테 건네줬더니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눕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다시 잠들었어요. 미영이도 놀랐나 봐요. 그날 밤은 그걸로 끝났어요. 다음 날 미영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형부, 어제 진짜 놀랐어요. 언니가 깰 뻔했잖아요. 저도 알죠. 위험하다는 거.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조심해야지 뭐.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들키면 안 된다. 그게 전부였어요. 죄책감, 후회, 그런 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냥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만 했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영이 얼굴이 좀 밝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악몽 안 꿔요. 형부 덕분인가 봐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요. 아내한테는 오랫동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또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미영이 혼자 있었어요. 샤워하고 나온 참이었는데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아내 머리가 젖어 있는 걸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서 오래 있었어요. 말도 좀 했어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형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욕망? 그것만도 아니었고요. 잘 모르겠어. 근데 너랑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미영이가 웃었어요. 나도요. 형부랑 있으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4달째, 5달째. 미영이는 계속 우리 집에 있었고 저희 관계는 계속됐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미영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내 앞에서도 은근히 스킨십을 시도하고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되니까 일부러 하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마트 간 사이에 미영이가 말했어요. 형부, 나 이제 집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왜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언니한테 들킬 것 같아서요. 근데, 형부도 나랑 같이 나가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한텐 가족이 있어. 저도 알아요. 근데 형부 지금 행복해요? 언니랑 있을 때 행복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형부가 좋아요. 진짜로요. 이혼하고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왜요? 왜냐면 그냥 안 되는 거야.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아니었어요. 가족이 소중해서?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렇게까지 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비밀로 하는 건 할 수 있어도 공식적으로 만드는 건 할 수 없었던 거죠. 미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편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형부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잖아요. 언니도 있고, 나도 있고. 근데 나는요? 나는 형부밖에 없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돌아온 거죠. 미영이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미영이는 우리 방으로 안 왔어요. 처음이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미영이 오늘 안 온다고 했어. 이제 혼자 잘 수 있을 것 같대. 저는 그래, 잘 됐네라고만 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른쪽이 비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짐을 쌌어요. 언니, 나 이제 나갈게. 아내가 놀랐어요. 갑자기 왜? 집은 구했어? 응, 친구가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해서 더 이상 신세지기 미안해서. 아내는 서운해했어요. 좀 더 있다 가지. 우린 괜찮은데. 근데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고마웠어, 언니. 형부도요. 저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렇게 미영이는 집을 나갔어요. 아내가 아쉬워하면서 말했어요. 미영이 진짜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우리 덕분인가 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넓더라고요. 아내 하나만 옆에 있으니까요. 오른쪽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영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부, 나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형부는 그때 나한테 뭐였어요?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결국 이렇게 보냈어요.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너한테 고마웠어. 미영이는 답장 안 했어요. 읽은 표시만 떴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미영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내가 가끔 전화해 봤는데 안 받더래요. 걱정하면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겠지. 바쁜가 보지라고만 했어요. 한 달 뒤 아내가 미영이 SNS 보고 말하더라고요. 미영이 새로 사귀는 사람 생긴 것 같아. 사진에 남자 손 나왔어. 저는 잘 됐네라고만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질투? 아니면 안도감?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6개월, 1년, 2년. 이제 4년이 지났네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랑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주말엔 같이 마트 가고, 명절엔 친척들 만나고, 결혼 생활은 여전히 무덤덤해요. 그냥 익숙함만 있죠. 손도 잘 안 잡고, 대화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고요. 근데 비 오는 날만 되면 자꾸 생각나요. 그날 밤들이요. 아내가 옆에서 자고 미영이가 반대편에서 제 손을 잡던 그 순간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끼던 그 시간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그 긴장감들. 천둥 치는 소리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빗소리만 들려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느낌이 자꾸 떠올라서요. 죄책감? 글쎄요.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내한테 미안하긴 한데 또 그렇게까지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저도 제가 이상해요. 미영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할까요? 저랑 있었던 시간을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면 진작 잊었을까요? 가끔 길 가다가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 보면 뒤돌아봐요. 미영이인가 싶어서요. 근데 돌아보면 항상 다른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미영이가 결혼한대. 다음 달에 식 올린대. 저는 그래. 축하할 일이네라고 했어요. 아내가 우리도 가야지. 식 날짜 정해지면 알려준대라고 했고요. 미영이 결혼식에 가야 해요. 아내 쌍둥이 동생 결혼식이니까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가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축하해? 행복해? 그런 뻔한 말. 미영이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그냥 형부로만 볼까요? 아니면 그때 그 시간들을 떠올릴까요? 어쨌든 가야죠. 아내 손잡고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하면서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52년 인생. 그중 25년은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안에 5개월의 비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비밀.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미영이 말대로 같이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내랑 이혼하고 미영이랑 새로 시작했다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똑같았을까요? 익숙해지면 또 똑같이 무덤덤해졌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확실한 건 그 5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심장이 뛰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쾌감도 느끼고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평온해요. 잔잔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비 오는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천둥 소리 들으면 심장이 뛰고요. 그때 그 밤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내 옆에서 평범한 52살 남자로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를 품은 채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이라서 그런 걸까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무거운 비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